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미국의 칩스법 조항 수정 요청, 중국 공장 증설 5%에서 10%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이죠. 칩스 액트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의 확장 기준을 기존의 5%에서 10%까지 2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견제 반도체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편의를 봐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시행하기 전에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 마이크론의 제재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이 배경을, 그리고 미국이 왜 이때 이러한 것들을 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국, 미국의 칩스법 조항 수정 요청, 중국 공장 증설 5%에서 10%로입니다. 23일 미국의 정보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공개되었던 것이 지난 3월에 제출했던 것을 5월 말께야 돼서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정부 중에서 한국만 의견서를 제출했고 중국에서 반도체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규제안이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는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의료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확장이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증산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첨단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가드레일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10년간 5% 이상 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 중 첨단 반도체의 경우를 기존의 5%에서 10%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10%를 지금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능력의 확대의 마지노선으로 평가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을 올려드린데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이라고 하고 여기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에서 지금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실질적인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우려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 능력의 5% 이상 확장 불가, 범용 반도체의 경우 생산 능력의 10% 이상 확장 불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산시성의 시안의 낸드플래시 공장, 장수성의 수조우의 패키징 공장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랴오닝성의 다롄의 낸드플래시 공장, 이거 인텔에서 인수한 것이고요. 충칭의 패키징 공장과 장수성 우시의 D램과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에서 미국에 요청한 내용. Korea comment on proposed rule regarding the term of CHIPS Act fund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CHIPS Act의 펀딩에 대해서 한국이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봐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이 가로막혀 중국이 신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범용 반도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술 업그레이드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공정 단계의 증가와 공정 시간의 소요에 따라 오히려 생산 능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110% 증산은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도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통해 요청을 했죠. 다만 학계에서는 10% 증산도 기업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하면 중국 생산 능력의 확대가 매년 5%에서 8%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죠.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 교수가 파악한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110%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황 교수는 미국이 가드로 제시한 증산 범위는 현실적이지 않다. 기업은 이익 감소 또는 적자를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드레일 조항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향후 시장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10년간 10% 이내로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범용 반도체 정의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를 28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 그리고 18나노 나노미터 초과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나노 이상, 28나노부터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와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죠. 미국 상무부는 현재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年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죠. 문제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제안이 미국의 허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이 시기에 미국이 이 요청을 공개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제가 분석하는 결과는 이겁니다. 왜 이때 발표를 했느냐? 한국 정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허락해주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고 지금 1년 연장 10월 달에 도래하는 지금 1년 유예 기간도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향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첫 번째로 이 내용이 이때 공개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 원하는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했다. 이것은 미국의 반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정책이 우리 뜻대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국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마이크론의 제재를 통해서도 한국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예요.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인데 이것이 결코 가능할 것인가?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지금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7월 달부터 지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7월 초부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게 다 23일자로 다 고정이 돼 있어요. 23일자로 고정이 되었다는 것은 23일 기점으로 미국의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 쏟아져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정부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고 일본도 지금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D램 공장을 일본에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TSMC의 투자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본을 또 지렛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등을 얻고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키우려고 할 때 미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힘을 무시 못하고 미국과 따라간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지금 중국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따라갈까? 왜냐하면 네덜란드에 들어가는, 특히 ASML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 우리 이러한 부품 보내줄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손만 빨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것이 일본 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이거는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ASML을 오히려 그냥 DUV 노광 장비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EUV 노광 장비만 만들게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